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찍는 기술도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망설이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잘 생각하기와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자 철학, 묵사 사상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 강의는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 이 첫 강의에서는 묵자는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묵자는 누구인가의 저자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묵자라는 책 속에 묵적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어떤 세상을 바랐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묵자에 관련된 책을 보면 묵자를 정확히 기술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저 피상적으로 묵자란 책을 해석이 아닌 번역한 수준에 가까운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훌륭한 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묵자 사상의 전체주의적 해석에 관한 비판적 연구로 저는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묵자 사상을 그가 말하고자 한 바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즉 묵자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사는 대동사회를 꿈꿔왔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묵자라는 책의 세계의 심론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자는 누구인가 또 묵자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묵자 사상이 왜 민주성을 띠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묵자란 살아있다는 책을 구입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쉽게 묵자가 고대 동양사회에서 민주성을 품은 뛰어난 사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묵자란 살아있다는 제 책의 앞장을 보면 묵자 사상의 핵심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묵자 사상의 핵심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묵자 사상이 민주성을 많이 품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묵자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묵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의 사상가인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자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보다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묵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묵자가 들어온 것은 불과 3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묵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더욱더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 상당히 많고 일반인들이 맹자나 공자, 노자 이런 사상가를 알 필요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묵자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데 묵자가 누구입니까? 묵자는 누군데 묵자를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상가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애와 출신 배경 그리고 시대적 환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묵자는 성이 묵이고 이름은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라고도 하고 사마천의 사기나 한서 예문지 등에서는 송나라 사람 또는 초나라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국의 사상가이고 철학자인 양계초가 고증했듯이 노나라 사람으로서 묵자는 송나라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노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묵자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사이의 사람으로서 전국시대 초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자란 책의 원문을 통해서 볼 때나 여부리가 편찬한 여시춘추, 해남왕 유한의 해남자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노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노나라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출신지가 중요한 것은 묵자의 사상적 학문적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공자와 유학을 배우면서 유가들의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를 비판하고 춘추 전국시대의 난국을 극복할 방법으로서 실용적인 묵자 사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묵자의 출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난무합니다. 다만 그가 목수 출신으로 방어 무기를 발명하고 제작하는 과학자요 기술자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묵자가 부지런히 일하고 물자를 아껴 쓸 것을 내세운 것도 그 출신에서 비롯된 듯 합니다. 묵자는 천하무인이라는 묵자가 주장한 천하무인이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남이 아닌 서로 평등한 존재로서 힘써 일하고 힘써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전파한 묵자는 앉을 자리가 따스일 틈도 없이 행동하고 일했으며 묵자의 집 굴뚝은 검어질 수가 없다 라고 할 만큼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온 천하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그 당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온 일생을 바쳤습니다. 즉 묵자는 활동하는 사상가요, 활동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묵자의 천하무인 사상입니다. 세상에 남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내가 다 평등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상을 알아야 그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말씀드렸듯이 BC 5세기에서 4세기에서 생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보다는 늦고 맹자보다는 이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5세기에서 4세기는 주나라 하은주할 때 마지막 왕조의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종법 질서가 해체되어 가고 새로운 통일 제국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니까 상당히 시대가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쉴 곳조차 없는 그런 사만에 시달리던 아주 어려운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또 묵자가 활동하던 과도기적인 이 시기는 우경, 즉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철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대지주와 대상인이 출현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주나라의 종법 질서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사회적 변혁기, 혼란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목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변혁기에 주 왕실이 몰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각 제국들이 높은 생산력과 우경과 철기를 이용했으니 그 전에 청동기나 석기를 이용할 때하고는 생산량이나 생산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각 제국들이 높은 생산력을 통해서 생산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부상한 등 사회 정치적인 변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혁기에 민중은 말씀드렸듯이 헐벗고 굶주리고 쉴 곳이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규명해 보았던 것입니다. 목자는 하늘의 참뜻은 의로움을,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의 참뜻인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있다고, 그 까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늘의 의지인, 하늘의 뜻인 겸해하면서 교리하는, 즉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유 있는 자가 어려운 자를 돕는 겸해 교리를 방법론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목자의 중심 사상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목자 사상 핵심은 천하 무인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남이 없다, 누구나 평등한 존재다, 그리고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기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정신. 또 하늘은 의로운 세계를 원한다. 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겸해 교리해야 된다, 이런 점을 목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는 누구이며 어떤 시대에 어떤 사상을 펼친 사상가요, 활동가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제2강부터는 책 서두에 나오는 목자 사상의 핵심을 중심으로 목자 사상이 민주성을 내포한 사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보나 쿠팡을 통해서 목자는 살아있다는 제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더욱더 목자 사상이 민주주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목자 사상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